허연의 이슈통입니다. 오늘 시청자들은 어떤 이슈를 가장 궁금해할까요? 그 이슈 후보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입니다.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은 시간 문제. 두 번째 후보는 제일기획 자사주매 효가 지속되나. 세 번째 후보입니다. 한국전력 3만 원도 가능하다. 이렇게 세 개의 후보 중에서 여러분들의 그 선택 결과 지금 공개를 해드립니다. 시청자가 뽑은 오늘의 이슈입니다. 59%의 지지를 얻었네요.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은 시간 문제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허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뭐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에 대해서 아주 터석하게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고 네네. 바로 그래서 이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정치적인 그 변수부터 짚어주시죠. 네, 스페인의 이제 지방선거가 이 갈리시아 바스크 쪽 지역 지방선거가 오는 10월 21일 날 치러질 예정입니다. 지금 스페인의 정치권은 이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라서 이 구제금융 어떻게 처리할지를 고심하고 있을 건데요.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 갈리시아 지방 같은 경우에 현 총리인 이 스페인 라호이 총리의 정치적 고향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을 선거 끝나고 21일 이후로 늦출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에서는 오히려 이 구제금융 시한을 늦춰지는 상황이면 채권금리가 급등하면서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전면적으로 구제금융에 나설 것이라, 신청에 나설 것이라는 견해로 양립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견해가 이제 맞서고 있는데 네. 국제만기가 10월에 많이 집중이 되고 있어서 네네. 이러한 리스크를 고려한다면 10월 이전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맞습니다. 될까요? 지금 일자별로 스페인의 국채 만기 도래 금액 살펴보면 다음 달 19일에 한 100억 유로 정도가 도래가 되게 되고요. 29일과 31일에 합산해서 한 200억 정도 포함해서 200억 유로 정도 포함해서 10월에 만기 도래하는 금액이 354억 유로에 달합니다. 연중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또 동시에 국채 입찰도 진행이 되게 되는데 10월 4일과 16일 그리고 18일과 23일에 좀 진행이 됩니다. 지금 18일쯤에 나오는 것이 금액이 좀 가장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렇게 또 만기가 집중이 되고 또 발행해야 될 물량도 많아서 구제금융 신청이 늦춰질수록 채권 발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이 스페인한테는 좀 부담일 텐데요.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든 스페인이 10월 이전에 전면적으로 구제금융 신청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네, 워낙 뭐 스페인 쪽에서 시간 끌기에 나서고 있어서 좀 어떻게 네.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 주에 또 변수가 많잖아요. 27일도 네, 있고 그렇습니다. 28일에는 은행권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나오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이때 이제 그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나오게 되면 대략의 이 금융권에 필요한 금액, 자금 규모도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아마 28일 이 시점을 전후로 해서 전체적으로 구제금융 어떤 윤곽이 나올 것이고, 따라서 9월 말, 뭐 10월 초순에는 10월 초 정도에는 구제금융 신청할 것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일단 스페인이 10월 달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이다, 또 아니다라는 긍정론과 부정론이 네. 이게 혼재되어 있는 네. 그 상황인데 네, 네, 네. 만약에 10월에도 안 나오면 앞으로 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일단 당장에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일단 국채 발행이 예상처럼 이제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겠고요. 뭐 된다 하더라도 금리가 상당수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스페인발 리스크 얘기가 좀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스페인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난 7월 24일 우리 코스피 저점하고 비슷합니다. 7.62%에서 고점을 찍고 9월 7일 날 5.63%까지 급락을 했다가 이것도 거의 유사합니다, 우리랑요. 그리고 다시 5.74% 선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 이제 그 구제금융 신청이 늦춰질수록 금리는 올라가고, 또 그리고 이제 이미 지난 6월에 무디스가 스페인의 신용 등급을 부정적으로 강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등급 하락이 나올 수 있겠는데, 만약 한 단계 더 떨어진다 그러면 지금 스페인의 국채는 투자 부적격 등급이 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국채금리가 지금 많이 치솟고 있는 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또 반대로 생각한다면 이번 주 아니면 뭐 다음 주 10월 초에 네. 구제금융 신청이 된다면 상당 리스크는 경감이 될 것 같은데 그 시나리오는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역시 금액이 좀 문제일 것 같은데요. 지금 한편에서는 뭐 ESM도 2조 유로까지 확대될 수 있겠다라는 뭐 이렇게 시황들도 보도를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외신 쪽에서. 그래서 아직 뭐 금액이 어느 정도일지는 좀 이제 약간은 불확실한데, 일단 뭐 구제금융을 신청을 하게 된다 그러면요,
ECB가 정한 이 가이드라인대로 재정 감축안 등을 실행해 나가야 되겠고요. 또 ECB 통제를 받게 되겠지만 ECB의 무제한 국채 매입 프로그램인 이 OMT의 작동으로 인해서 스페인발 리스크는 상당 수준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18일 날 국채 발행 규모가 좀 상당히 좀 몰려 있고요. 10월 18일 날. 그리고 18일, 19일에 이틀 동안 유럽연합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뭐 10월 안에는 제가 생각해도 구제금융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뭐 안 하더라도 만약에 금리가 7%까지 만약에 다시 한번 급등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시점이 문제이지 그리스처럼 아마 스페인도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어쨌든 언제가 됐든 정말 뭐 주제대로 시간 문제다라는 네네. 그 관점이네요. 그래 그렇다면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증권가 견해는 스페인은 이제 원래 8월 초에 ECB가 이 국채 매입 계획만 내놓으면 구제금융 신청 여부도 결정해서 내놓겠다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사람 마음이 좀 변한 것 같아요. ECB가 OMT 이후에 자국 국채 금리가 안정이 되면서 ECB가 요구하는 긴축안 등에 대해 긴축안에 대해서 불만 내지는 좀 강한 거부감, 또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얻어내려는 협상의 주도권을 쥐려는 일종의 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돈은 빌리고 싶은데 조건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조건을 좀 더 완화해 달라, 뭐 이런 어떤 제스처, 또 정치적으로도 보면 어떤 자국의 이익을 좀 키우려는 어떤 그런 전략적인 상황인 것 같고요. 하지만 스페인의 현실을 보면 마냥 유럽연합과 신경전을 펼칠 수만 없는 상황인데요. 당장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월에 만기 도래하는 채권이 350억 유로, 우리 돈으로 뭐 거의 40조 넘어가는 돈이고요. 한 4, 50조. 그리고 뭐 아무튼 좀 서둘러야 될 것 같고요. 올해 GDP 대비로 정부 부채도 한 90%나 되고, 재정 적자도 GDP와 비교했을 때 한 7% 정도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마냥 버티기는 힘들 것 같고, 시간 문제지 아마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스페인이 이 구제금융 관련해서 어떤 돌발 어떤 변수가 나와서 어떤 증시가 좀 흔들린다 그러면 이게 아마 상당히 좀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스페인 구제금융 관련돼서 이야기가 좀 되고 있는데요. 유럽 재정위기의 뇌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스페인 문제, 역시 어떻게 돼서든 언제든 이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이다 라는 데 좀 초점을 맞춰서 전략을 세워보자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이슈통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그 시간인데요. 이슈 주제를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투표하신 후에 이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좀 달아드시는 그 분들에게 좀 선물을 드리고 있죠. 오늘 선물 받으실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더블린 님이시네요. 스페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 더블린 님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1분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